자, 바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렸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 2017년 5월에서 2019년 7월 재직, 검찰총장 2019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재직, 계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책임자들을 소위 적폐청산 수사로 난도질한 전력을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발언과 약속들은 허망하게 들립니다. 최근 멸치와 콩 퍼포먼스 이후 보수층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에 대한 당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잔혹사를 정리합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인 전원을 국고손실죄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고, 최근 2021년 7월 8일 대법원 제3고심 확정 판결에 의해 모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1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위 적폐청산 수사의 대상이 되어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청와대에 소위 상납했고, 이는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며 2017년 11월 17일 검찰 조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규정을 위반한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변창훈 검사와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8억 원을 소위 상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1월 14일 긴급 체포되었고, 2017년 11월 17일 남재준 원장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2019년 6월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2021년 7월 8일 대법원 제3고심에서 국고손실죄 징역 3년 확정되어 다시 영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해서 넘겨주면 법원이 그냥 검사들이 주장하는 혐의를 다 인정해서 실형을 때려버리죠. 이런 현상은 어떤 혁명정부 상황이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를 잡아 족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촛불혁명으로 현재 혁명적인 상황을 연출했으니까 이렇게 애국자들을 잡아서 넘기면 일제 판사들이 감옥에 쳐넣듯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나라면 검사들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견제가 되고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불려가면 다 구속이고 구속되면은 다 실형이 나오니까 예외가 없었죠, 당시에. 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3대 국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과 달리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8년 6월 15일 1심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21억 원 국고손실죄 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과 함께 2021년 7월 8일 대법원 제3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어 다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을 국고손실죄로 실형 선고한 소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와 국고손실죄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은 뇌물죄, 국고손실죄,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뇌물죄는 무죄, 국고손실과 횡령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뇌물죄 무죄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심지어 2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도 무죄로 판결하고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등 다수 대법관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소위 적폐 청산 수사에 겁을 먹은 사법부는 상고심에서 국고손실죄를 다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유죄라면은 노무현, 김대중 때 국정원장들도 다 다시 잡아 넣어야죠. 똑같이 했으니까요. 1심, 2심, 상고심 법원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법리로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과 대통령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면 정보기관 특활비 사용의 관례와 예산 전용의 가능성 등을 볼 때 60년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로 중앙정보부장, 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장 등 모두 구속되어야 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 역시 국고손실죄로 구속 수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법의 형평성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을 안 받으면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잖아요. 둘째, 박근혜 정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6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제2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 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11일 만인 2017년 11월 22일 김관진 안보실장 측은 구속 적부심을 제기하였고 구속이 해제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이 대한민국 안보를 처절하게 파괴해버린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김정은이가 가장 미워한 국방장관이죠. 그래서 군인들을 훈련할 때 항상 김관진 장관의 사진을 걸어놓고 총을 쏘고 걔가 가서 물게 하고 이 정도로 적개심을 가졌던 국방부 장관인데 그것은 바로 주적이 벌벌 떨 정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다는 뜻인데 이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가 폭탄 좀 마시면서 정치검사 노릇하던 이 사람이 평생을 군에서 헌신한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준 거죠. 2017년 11월 13일 중국 국영 CCTV가 포승줄에 묶인 김관진 전 실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드 배치의 주역이 구속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이나 중국이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구속을 다 시킨 겁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직을 수행할 때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의 실상은 사이버사령부가 4년간 각종 인터넷 기사에 78만 개의 댓글을 달았고 이 중 8,600개의 정치 개입 혐의 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댓글들까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군사이버사령부의 안보상 직무수행을 정치 개입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 부분 읽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김관진 실장은 또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9일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함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으로 2018년 2월 26일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장수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20년 7월 9일 2심에서 김관진 실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수일 만에 이재수 사령관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1대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가 타겟 삼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북 안보라인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벌벌 떨던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한 거죠.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4년 5월에서 10월 4일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지킨 사람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제목을 만들고 군에서 세월호 유가족 동양 사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덮어씌운 거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년 12월 3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흉악 아닌 한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수갑은 의도적으로 기무사령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군대도 안 간 인간이 밤낮 없이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서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자를 지금 보수에서는 보수 대통령 후보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떠받들고 있으니까 정권을 잡은들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 기각 4일 후인 2018년 12월 7일 자결로 항거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은 망신주기였다는 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모욕을 줘서 자살을 하게 한 이 죄를 그냥 묻어두고 할렐루야 윤석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기어코 보려고 하는 이 이른바 기회주의 보수 세력들, 윤석열 후보에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증거의 조작, 위증교사, 부당한 법리에 의해 뇌물죄, 국고손실죄, 선거법 위반 등 결과적으로 22년형을 뒤집어 씌운 행위가 검사로서 정당한 공직 수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5년을 구형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으라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을 그간의 관행이자 특활비란 예산의 본래적 목적 또는 또 예산 항목 간 전용 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국고손실죄로 구속 기소한 것이 적법한 공직수행이었습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무자도 아닌 변창훈 검사의 자택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아침 7시 5분부터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자살로 몰아간 것도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습니까? 이 잘나가는 변창훈 검사한테 열등감이 평소 많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복수를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 2인에 대해 군의 정당한 안보상 직무 집행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 구속 기소하고 세월호 보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몰아간 역시 정당한 공직 수행이었습니까?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자체가 없었는데도 이재수 사령관에게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수갑을 채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무고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역시 정당한 공직 수행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든 게 이렇게 안보수장들만 이렇게 예를 든 거고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직분에 맡은 일을 하다가 윤석열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지금 최대집 후보가 이렇게 안보 분야만 이렇게 그것도 수장들만 이렇게 쓴 게 지금 글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안보 파괴자의 안보 거론은 사절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밑동부터 드러내버린 사람이 국가의 안보를 논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 후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입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정치검사 역할을 충실하고 심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계노를 설했던 윤석열, 이런 윤석열을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고 떠받들고 있는 이른바 이 기회주의, 출세주의,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신이 지금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세계 어느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동유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보수 세력들이. 그것은 결국 보수 세력들이 추구한 진정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와 안보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신착란 증세. 제가 100번은 더 예를 들었듯이 자기 집에 아버지를 죽인 동네 깡패 보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가장을 해달라는 이런 자기 분열적 상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